제가 구현과제에서 사용한 전략은 평소에 저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는 전략이었습니다. 더 에디는 제가 만든 순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이름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리액트 클래스 컴포넌트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더 에디는 뷰나 리액트처럼 버추얼 돔을 사용하기보다는 스벨트처럼 직접 돔을 조작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과제는 보통 단순한 구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스벨트의 발표에서 말한 것처럼 버추얼 돔 없이도 돔을 직접 조작하더라도 깜빡임 없이 더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설령 버추얼 돔을 구현하려고 해도 과제의 기한은 보통 일주일인데 로직 계산을 구현하려고 하면 너무 코드가 방대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더 에디가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더 에디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더 에디는 리액티비티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값을 조작하면 자동적으로 리렌더링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리액트처럼 이뮤터블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뮤터블한 상태로도 리렌더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뷰의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프레임워크와 똑같이 컴포넌트화를 시킬 수 있고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간단한 컴포넌트를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고 싶은 곳에 먼저 선언을 해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프롭스는 이렇게 던져주면 됩니다. 그럼 받는 쪽에서는 프롭스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돔 이벤트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치 리액트에서 온클릭, 온체인지 같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에디는 정의하고 싶은 이벤트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클릭 이벤트라면 이렇게 클릭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기한 내에 남들보다 더 빠르고 견고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평소에 조금씩 준비를 해놓는 것과 막상 주어진 시간 내에 코드를 짜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하려고 해도 모든 기업에서 내주는 과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로셀을 만들어봐라, 암호화폐 거래창을 만들어봐라 같이요. 나올 만한 모든 유형의 과제에 대해 구현을 해놓는 것보다 이 모든 구현을 쉽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조금씩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여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의 지원의 수를 줄이거나 다른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조정이 됩니다. 분명 구현 과제가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리액트나 뷰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하루 안에도 끝낼 수 있죠. 근데 구현 과제가 어려운 점은 보통 순수 자바스크립트 혹은 타입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보통 이때 프레임워크가 나를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해줬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만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다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기술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보통 구현 과제는 기술 면접을 가기 전에 과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제를 토대로 면접 질문이 오가게 돼요. 이건 왜 이렇게 구현해 놓으셨나요?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 이유는 기술 면접에서 한 질문이라도 더 내가 의도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든 기술 질문에 대답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개발자 모임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아시는지 곧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면접 질문을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질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행히도 프레임워크 설계상 허점 혹은 이걸 진짜 알고 사용한 건지 같은 부분은 꼭 여쭤보셨죠. 예를 들어 아까 리액티비티가 뮤터블한 상태로도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object.define property로 구현을 하지 않고 프록시 액체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장단점을 꼭 여쭤보셨죠.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뮤터블과 뮤터블이 뭔지, 메모리는 어떻게 할당되는지, curl by reference, curl by value가 같은 개념은 알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다만 이렇게 나온 질문들 중 저도 몰랐던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설계상 치명적 허점이 발견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기회였어요. 그 몰랐던 것들을 보완해서 다음 기술 면접에서는 더 잘 대답하면 되었거든요. 저는 면접 질문을 프레임워크라는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면접의 질문의 카테고리를 좁힐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보완한 덕분에 제 실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뿐은 아니라 이 연차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고? 라는 피드백을 들은 건 덤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단 한 번도
기술 과제가 있는 기업엔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나중에는 채용 전형에 기술 과제가 있는 기업엔 지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 나중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반으로 줄어버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원할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줄게 되자 저는 초조해졌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기업에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기술 과제가 있는 기업들만 남아 어쩔 수 없이 기술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반강제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떠올려 보다가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들은 어떻게 동작할까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때 처음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도 계속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몇 군데나 떨어진지 기억도 안 나네요. 하지만 한 군데를 붙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뒤에는 모든 게 쉬워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딱 어느 순간만 넘어가면 되게 쉬워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처음은 저의 경험으로 너무 힘들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모셔가는 개발자의 비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